그렇게 이제 여성 출연자 시작합니다. 한 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불, 똑똑한 그녀. 이것도 자기소개에서 나온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복선일지 아니면 그냥 자기소개에서 나온 내용을 쓴 걸지는 모르겠어요. 자기소개에서 안 나온 내용이라면 좀 그게 복선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네. 이렇게 이제 캐리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저도 당황했어요. 이걸 들어줘야 되는데. 영수 씨가 말을 잘해. 오늘 되게 화사하시네요. 실루엣도 아름다우신데 딱 봐도. 그러니까 일단 영숙 씨가 좋은 이미지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영수 씨도 외모가 뭐 좋은 외모니까 미스코리아나 스튜어디스 느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살짝 좀 과한 칭찬 같고, 근데 연구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좀 연구원 느낌보다는 또 이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죠. 기상캐스터나 하실 거예요. 혼자 계시잖아요. 근데 저 너무 뻘쭘해요. 이런 걸 보면 연구원 여초 집단이라기보다는 연구소 자체가 아무래도 남녀가 좀 많고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좀 편하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런 표현은 그렇지만 좀 지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나라고 살짝 유추는 해보는 것 같아.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연애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생이었다 보니까 결혼 생각하는 게 좀 제가 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결혼은 생각하지만 이제 상대가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하는 일은 이제 연구교수, 박사후 연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박사후 연구원인데 연구교수 강의를 하진 않고 이제 연구를 하는. 딱 선명하게 얘기해 준 것 같아. 딱 뭐 애매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암치료 쪽. 근데 저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잘 몰랐어요. 연구교수가 뭐냐고. 그러니까 교수라는 타이틀은 있지만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연구 쪽, 논문 발표. 왜냐면 학교마다 그 논문에 대한 게 이제 점수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연구도 발표하고 거기 이제 그런 쪽으로 하는. 그래서 이공계 동대학교 이제 박사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논문도 쓰고 실적을 만들어내는, 아마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거예요. 학생 안 가르치고 이제 논문 쓰는 거. 생명공학 전공 의사인, 애매하게 막 교수라고는 했는데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모르겠는 약간 그런 자기소개도 많았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뭘 하는지 알게 딱 초명해줘가지고 그냥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박사 연구원으로 이제 근무 중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건 좀 좁을 것 같아. 뭔가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나이에 비해서는 좀 경험이 적을 수는 있지. 왜냐면 어떤 사회생활을 위아래로 하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으니까, 뭐 윗사람을 모셔봤자 교수님이고 선배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는 좀 부족하겠지만 뭐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자기 분야마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이후로 영숙님이 활약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다른 사회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결이 다른데? 라고 하는, 그렇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학교 인맥에서 멈춰있고 연구원이고 연구교수로는 있지만 이게 새로운 조직에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대학원 생활을 좀 계속 해오고 있는 거지. 과거에는 공부를 해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이게 내 업이 된 약간 그런 케이스. 그러니까 내 우물이 굉장히 고급 우물이긴 한데 그 우물에서 벗어나 본 적은 없는, 약간. 그래서 연구과제 때 와서 연구비로 월급 받는 계약직 맞아요. 겸손하게 말하시네요. 과장 안 하고. 그러니까 딱 심플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이런 거 내용 너무 좋은 것 같아. 실은 다른 분들 막 이런 막 학교에서 뭘 하고 있다는 얘기나 아니면 직업 소개 들으면 자꾸 고민해봐야 돼. 저게 뭘 한다는 얘기지?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딱 좋은 것 같아. 허세도 없고 딱 정확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줘가지고. 그리고 대학교 인맥에서 멈춰있다는 것, 이것도 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대학원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 안에서 연애 뭐 한두 번은 해보지만 거기서 이제 또 계속 뭐 새로운 사람 온다고 연애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짐따 없나 보다. 사귈 때까지 일주일이 안 걸렸다. 그래서 6일 중에 5일을 보고 사귄다든지. 이거는 좋게 보면 굳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알아보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나쁘지 않으면 얼마든지 뭐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까? 아니면 뭐 이게 그냥 금사빠였을까? 모르지만 금사빠였으면 그게 금방 식었겠지만 또 금방 식지가 않았다는 걸 보면 그래도 그냥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그냥 성실하고 담백한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게 보여요. 이게 이제 아까 자기소개 처음에 이름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 대학원생이나 주변 사람 소개팅을 봤는데 그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대학원생들끼리 서로 소개팅을 해주는 경우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인맥이 넓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철 씨의 눈빛이 다시 살짝 영숙님 외모가 약간 좀 외모가 출중하시네요. 방구석에서 분석을 하는 그런 저 같은 느낌의 나의 냄새가 살짝 나는데, 하지만 이제 현실에서 이성을 보면 그 감정의 그 요동은 주체할 수 없는, 머릿속의 분석은 냉철한 분석하지만 눈앞에 이제 이성들을 보고 떨리는 가슴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슷한 대학원생 소개받아서 사귀는 거 아닐까요? 영철 저 눈빛 저 안경 내 웃음 버튼. 근데 이게 이제
눈빛, 안경, 그리고 실은 저 뭐 벨트나 운동화까지도 되게 좀 젊음의 패션으로 꾸민, 약간 내가 꾸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 마음이 한편으로는 살짝 좀 짠하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왜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연애를 계속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방금 자기소개 때 5일 6일 만에 사귀지만 그 사랑이 쉽게 식지는 않았다라고 자기소개 때 방금 표현한 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연애가 오래 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결혼하고 싶어졌고, 근데 상대가 결혼을 원하지 않아서 또 이별을 했고, 그게 아마 경험한 일이었겠지. 나름 신경 쓴 게 아니라 나름 엄청 신경 쓴 거죠. 왜냐면 이게 그런 걸 생각해보면 영철 씨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성실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 그 일에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뭔가 다른 이렇게 분석하고 생각하고 뭔가 이런 콘텐츠로 보고 이런 나는 솔로 보고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이렇게 막 놀고 이런 거는 잘 못하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이게 꾸민 것도 진짜 오랜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정숙님이 등장하죠. 정숙님에게는 우리 그 푸바오가 살 것 같은 티셔츠를 입은 영호 씨가, 그리고 정숙님, 그리고 저는 영호입니다. 영철 좀 부담스럽게 해도 능력자에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영철 씨,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랑만 있으면 완벽, 정숙. 왜 이렇게 썼을까? 사랑이 없어서? 좀 봅시다. 한 명 한 명 마주보면서 인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정숙 씨도 주변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제 너무 떨린다고 하고, 일단 정숙과는 좀 내적 친밀감을 좀 쌓고 있죠.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있어서 조금 서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치, 정숙님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죠. 10년 전이 마지막이었고, 그러니까 영숙님도 연애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은 캐릭터고, 이번에 이따가 나올 영자님도 연애를 많이 못 해본 사람이지. 옥수님도 2년 반 전에 낯설어 와가지고 지금까지 연애를 하긴 했겠지만 연애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 이번 기수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 사랑 빼고는 다 갖춰진 사람인가 봐요, 정숙님이. 이제 굳이 티를 잡자면 정숙님이 그나마 사랑에 대한 결핍이 좀 있는 사람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조금 멘탈도 좀 약한 면이 보이고,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제 가장 좀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이번 기수에서 정숙님과 실은 순자님 두 사람이 걱정되는데, 이제 뭐 좀 봅시다. 근데 다들 너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복사꽃 같은 연꽃 같은 분들이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그냥 내가 오늘 뭐 분석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마디 던진 거고. 최근 연애는 이제 10년 전, 연애 경험도 2014년, 진짜 10년 전이네요. 2번, 그것도 3일하고 3개월. 그때도 이 정도 연애하셨던 분이, 그 현숙님도 이 정도 연애는 하지 않으셨었어? 복사꽃, 연꽃은 반대죠. 반대지. 근데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문구가 있었거든. 복사꽃 같은 연꽃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사를 이룬다고. 3일은 안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사귀자고 해서 일단 거기서는 오케이는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거절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의 부탁이 내는 거를 거절은 못 하는데 약간 좀 기본적으로 좀 두려움이 많을 수는 있겠지. 3개월이면 3일이면 중딩연애.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만나봤지만, 그러니까 이게 정숙님이 조금 결핍이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든 게, 뭐 굳이 따지자면 정숙님이 좋아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본 적이 없어. 그 마음이 아예 없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마음이 아예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내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야. 이렇게 나를 좋아해 줄 수 있을까? 내가 볼 땐 이 사람이 이성으로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허락해 본 거야. 그래서 3일 정도는 참아봤는데, 내가 참아야 될 정도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연애를 했기 때문에 10년간 그 후로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다가가고 막 그 사람을 좋아해보고 하려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물론 또 정숙님이 환경적으로도 또 태국이나 이렇게 한국에 계속 고정돼 있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얻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시도를 하는 거를 좀 겁내하는, 근데 그게 겁낸다는 걸 생각해보면 내가 거절을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생각한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막 이렇다고 규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얼굴부터 보는 게 너무 미안해서 태국 사람이었죠. 2명. 10년 전에는 모쏠이면 약간 문제 있다는 인식이 심해져서 억지로 사귀었었나 봐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모쏠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있었었나? 하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상담을 하신 분 중에 그 자기가 그 처음으로 남자분 사귀었는데 자기가 처음 사귀었다는 걸 걸리기가 싫다. 그래서 뭔가 어디선가 뭐 중간에 뭐 외도를 하더라도 뭐 경험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게 아니야. 막 그런 상담을 하는 적이 있어. 그래서 뭐 절대 아니라고. 그런 상담이 예전에 팟캐스트 상담으로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엔 혼밥 먹는 것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랬었어. 막 아버지가 태국에서 사업을 하게 되셔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태국으로 갔던 거죠. 중학교 때겠죠. 여기서도 굉장히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소속감을 느끼기가 상대적으로는 좀 어려웠겠지. 그래서 더 사람들이랑 더 친해지고 그 사람 상대한테 맞추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겼겠죠. 근데 아까 상철도 그런 면이 있고 정숙도 그런 면이 있지만, 상철은 내가 맞춰야 되는 그들이 가족이었다면 지금 정숙은
지금 내가 맞춰야 되고 이 사람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이들이 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허무한 이런 내가 노력을 기울이는, 물론 허무했진 않겠죠. 친구도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철과는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지. 내가 노력을 들인 것만큼 이게 가족만큼 탄탄한 관계까지는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아직 못 해본 것 같다. 그렇죠. 마음이 막 커져도 그런 마음을 믿고 도전해보지 않았고, 그게 이제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더 나이 먹기 전에 사랑을 찾아서. 나이 먹기 전에 사랑을 찾아하면 안 돼. 사랑을 쟁취해야 돼. 돌진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돼. 내 마음을 스스로가 이제 계속해서 이성으로 마음을 자꾸 끌어가지고 사랑을 만드는 건데, 근데 아직까지의 정숙 씨는 과거의 그런 연애도 약간 좀 수동적인 면이 있었고 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외에서 살고 외국 친구들의 이렇게 응원을 받고 이런 걸 보면 또 겁이 없는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좀 돌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더 나는 솔로를 통해서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의 친구들이 이제 또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주변 이렇게 해외에서도 여러 사람하고 어울리고 이런 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중요한 건 쟁취하는 마음. 진정한 사랑이 뭐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내 안에 있는 거거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이성으로서 어딘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내 뇌 안에서 어딘가에서 작용으로 일어나는 거지. 나의 믿음이고. 그래서 어쨌건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물론 근데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순자 씨가 부모님과 같이 오고 있죠. 역대 순자 씨들이 부모님이 데려다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9기 때 내가 처음 나는 솔로를 봤을 때도 그때 순자님도 부모님이 데려다 줬던 것 같고, 11기에도 부모님이랑 같이 왔던 것 같은데, 아버지와 같이 오고, 아버지가 같이 왔기 때문에 또 캐리어를 끌어야 되는 상황이죠. 부모님이 나와가지고 싱숭생숭하다, 멘탈이 중요한 것 같다, 그 멘탈을 이겨낼 수 있을지 부모님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봐라, 좋은 모습 좀 보게. 그래요, 파이팅. 이게 부모님이 파이팅 하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응원해야지. 예전에 예전에 환승연애 할 때 제가 이제 막 분석을 한 거예요. 막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단 적이 있었어요. 뭐 당신 딸이 출연했다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저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비난이 있었어. 근데 내가 거기에 댓글을 달았지. 이게 내 딸이라면 그걸 나가기 전에 고민하라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고민해보라고 하고, 나갔을 때는 네가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나는 그 댓글을 달았거든. 근데 모르겠어.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부모도 그런 마음이겠지. 출연을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이 출연이 너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가 이 출연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네가 뭐 그렇게 선택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충분히 책임을 지고 감수를 해야 되겠지. 아니, 내 그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달았었죠. 순자 씨는 근데 굉장히 또 활동적이신가 봐요. 이렇게 좀 외향적이고, 이 팔에 문신도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편견 같은 게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편견에 또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죠. 캐리어를 또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순자님을 뭐 많이 믿고 있는 거겠죠. 믿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이런 데 출연이라던가 저런 뭐 것도 낯설은 욕 안 먹기가 쉽지 않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확률로 보면 그렇죠. 근데 욕을 먹더라도, 예를 들어 9기로만 보면 욕을 먹더라도 그래도 자기 사랑을 쟁취한 사람도 있고, 뭐 이번에 다시 나왔잖아요. 우리 박영식, 우리의 영식님도 또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자기 사랑을 쟁취하기 직전이고, 뭐 그런 걸 보면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라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도전해보는 게 후회가 안 남을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인 이유가 뭐지? 그걸 알아야지.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좋고 이러면 도전해봐야지. 뭐 어떠냐.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좋은 건, 그냥 나는 열려있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방법이긴 방법이지. 근데 그러려면 좀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열린 마음으로 내 가치를 자꾸 좀 보일 필요는 있고, 스펙이나 이런 거. 근데 또 그게 오르지 못할 나무라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건 생각해야지. 내가 상대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어떤 스펙이라면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긴 해야겠죠. 내가 오르지 못할 나무라는 게 그냥 단지 좋아하는 마음이고, 좋아하는 마음을 떠나서 이 나무가 높은 거라면 어쨌건 내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조건을 따지면 상대도 조건을 따지는 걸 허용해줘야겠죠. 그럼 내가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그 조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생각해야겠죠. 내가 바란다면 내가 생각하는 거 상대도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 배경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쨌건 말 그대로 숫자로 치환될 수 있는 것들은 나도 치환해서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긴 해야지. 그리고 캐리어와 씨름 중인 그 순자 씨를 보고 영식 씨가 뛰어갑니다. 그리고 순자 씨가 자기가 끌어가지고 가요. 16기는 고소하고 난리네요.
순자 씨가 이걸 하고 근데 또 영식 씨가 키가 크니까 딱 내려줍니다. 솔직해왈 숨길 수 없는 표정 부자. 이것도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건 그냥 이대로 지금 보여지는 순자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낸 거니까. 순자 씨 보면 나는 약간 그 사람들이 생각나요. 일단 구기영숙님의 어떤 부분도 살짝 보이고 그 사람 예전에 그 SNL에서 그 누구죠? 욕을 많이 하는 걸로 유명했던 귀여운 얼굴인데 욕하는 걸로 유명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생각나고 김슬기 여기 앉아도 되나요? 이제 이런 농담을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표정 변화를 이제 데프콘도 따라하고 데프콘도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 순자 씨가 그걸 보면 기본적으로 막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좀 눈썰미도 있고 사람도 생각을 많이 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는 못 봤지만 제대로 볼 시간이 없었으니까 순자 씨처럼 이렇게 표현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읽어내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번 기수의 옥수님은 나는 오히려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설이 더 빨리 많이 세워지거든요. 근데 순자 같은 캐릭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약간 행동 같은 게 살짝 선을 넘을랑 말랑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냥 막내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자. 약간 누군가는 되게 불편할 수도 있는 누군가는 되게 귀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거는 그냥 지금 짤방으로 쓰라고 남겨주는 거지. 여러분들 이거 잘 해가지고 이모티콘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쨌건 이게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예의를 우리가 차리는 이유는 나의 특별한 부분을 까내가지고 그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만 남겨놓은 게 예의잖아요. 근데 지금 순자는 어떻게 보면 좀 튀는 부분들을 깎아내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다는 뜻은 아니야. 근데 어쨌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치 같이 있으면 기가 빨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순자 씨가 과연 이제 어떤 사람일지 좀 보자고요. 저도 표정 많고 다행해서 식당 가면 서비스 좀 받았는데 나이 들고 점점 표정이 사라져요. 순자 씨가 말 그대로 그냥 어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리고 지금 어쨌건 자유로운 삶 아까 뭐 파리 브이로그를 찍고 이랬다는 걸 보면은 그런 또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서 가능한 일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또 그런 에너지틱한 모습이나 이렇게 또 발랄하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예를 들어서 영호나 그런 좀 이성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또 순자 씨의 이런 이미지를 또 편안하게 느끼거든. 그래서 조금 이성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든 생각은 좀 드는데 그래서 얼굴은 진짜 안 봤다. 딱 하나 봤던 건 키. 어렸을 때는 무조건 181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려가서 174만 넘자. 지금 평균만 넘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본인 외모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전형적으로 예쁜 한국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이쁘긴 한데 전형적으로 이쁘진 않다. 그래요. 자신감 있어요. 좋아. 왜냐면 일단 피부톤이 일단 까맣다. 그렇지. 보통 사회화가 되면서 다듬어지는데 어쨌든 그게 일종의 조직 생활의 경험이지. 그리고 사회생활, 단체 생활에서 경험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 가끔 남자들 연락 올 때 보면 제가 조용한 줄 알았대요. 이제 알고 보니 왈가닥 스타일. 그래서 확실히 좀 자기 주장이 세고 그리고 밝고 막 남을 맞춰주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그쪽 계열은 아니야. 똑같은 밝음이어도 예를 들어서 방금 정숙님은 남을 굉장히 맞춰주려고 하고 좀 눈치를 많이 보는 쪽의 밝음이라면 순자 씨는 이게 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유로운 영혼인.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자유로운 아이자가 강하고 아까 정숙은 좀 순종적인 나이자가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건 이번에는 순자 씨와 정숙 씨의 여자 출연자에서는 활약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빌런까지는 아니겠지. 이번 기수는 그래도 빌런 없지 않을까? 없길 바래. 전 기수에서 너무 마라탕을 먹었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좀 속 편하게 그냥 백숙 그 정도로 좀 속 편한 게 뭐 있을까? 순자 씨는 눈치가 느린 사람은 아니지. 이게 자유롭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긴 하지만 눈치는 빠른 사람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남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내가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조용조용 좋은 사람 만나서 가고 싶다 그런 것보다는 여기에서 좀 활약을 하고 좀 눈에 띄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겠지. 그런 게 이제 또 저렇게 다양한 표정으로도 표출되는 거고. 근데 이게 주인공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포커싱이 맞춰지면 상관이 없는데 포커스에서 벗어날 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살짝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 근데 첫 남자친구가 게이라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한 일이지. 물론 특별한 일이지. 근데 그 남자친구가 이제 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게이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 이제 헤어질 안전 이별을 위하여서. 저 한 번도 메이크업 안 받아봤는데 제발 화장 받고 가라. 그저 화장 받고 왔다고. TMI네요. 구남친 그런 얘기하는 건 실은 좀 그래.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내가 특별하고 남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그 약간 내가 엔터테이너 역할을 하는 것 자체에 좀 쾌감이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말이 많으면 화를 부른다. 그러니까. 산만 다니고 회사만 다니니까 사람들이 제가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 것까지야. 내가 말 안 하면 그 정적이 싫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봅시다. 남자는 가만히 있고 여자는 계속 얘기해야겠네요. 아빠는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좀 아빠 같은 사람을 찾을 가능성이 높죠. 자기가 이제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이니까 계속 얘기하고 서운해하고 내가 서운함이 느껴질지언정 내가 봤던 그래도 부모님이 아까 보면 좀 행복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이 옳은 가정이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거고 그러니까 더더욱 뭔가 항상 과묵한 아빠에게 이쁨 받는 딸이 되기 위해서 더 그랬을 수도 있겠지. 아까 어떤 분이 막내 같아하는 첫째 그 말이 그럴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첫째의 책임감으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걸 수도 있어.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는 침묵을 못 견디고 불편해서 그렇기도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임철웅 저 스몰 토크라는 책에 보면 그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라. 말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빠랑 비슷한 과묵한 남자를 만나면 되겠네요. 그렇지. 이런 부분이 통찰이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등산은 남자친구랑 가세요. 우리 데려가지 말라 소린가? 우리 자꾸 부르지 마. 우리 등산 싫어. 이런 느낌이 살짝 있는데 그렇게 이제 또 다음 장면이 납니다. 이제 영철님이 또 출발을 합니다. 여기서 서 있는 자세도 반듯하고 멋있는 자세이면서도 뭔가 좀 재밌죠. 약간 좀 재밌어. 이 사람의 색깔이 있어. 그리고 영자님의 등장입니다. 영자님도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전체로 보기보다 순수한 사람들이 많다고 느끼는 거에는 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건 옥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지만 영숙님이나 영자님도 실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이성 경험 많이 없고 그리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여기까지 일단 마중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근데 이렇게 이제 영철님이 마중을 나가서 왔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영철님이 이름 부르러 왔을 때 영자님이 살짝 좀 눈치 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 그때 이제 영철님은 영숙님 고르잖아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긴 하지. 이름표가 떨어져 있어. 지난 기수에 광수님의 이름표가 2번 떨어졌었던 게 복선이었는데 이게 설마 영자님에게 무슨 일이? 그렇게 스타일리시걸의 순정 진정성 있는 사람 같아. 영자라는 사람 자체가 진정성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 사람은 보면은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스타일리시걸의 순정이라고 하면 여기서도 영자 씨가 한 사람에게 꽂힌 게 굉장히 오래 가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린가? 모르겠어요. 진정성 있는도 이게 항상 진정성이라는 게 이게 여기로 들어가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지. 그리고 인터뷰 때를 보면 이거 앞머리 이거 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래서 셀프 메이크업, 자기 이제 메이크업 잘하고 유니폼 입을 때는 힘을 좀 더 빼는데 근데 유니폼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비접점 부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일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동료들 사이에서는 멋쟁이로 통하는 거예요라고 하면은 이게 승무원일 수도 있는데 늘 사이에서 멋쟁이로 통하려면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멋을 좀 내지 않는 그런 직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승무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면 항공우항 운항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동료들 사이에서 멋쟁이로 통한다라는 거는 약간 옷을 잘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직군에 약간 이 사람만 옷을 잘 입는? 그래야지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그랬는데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줄 아는 진정한 페피. 페피가 이제 패션 피플인가 보지. 여기도 연애 경험이 1개월 3개월이야. 간호사? 간호사라면 예를 들어서 패셔니스타라는 그렇게 통하냐라고 하면 그게 가능성이 있지. 유니폼? 은행도 유니폼 입죠. 은행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은행 쪽일 수도 있겠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패션 페피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직군은 오히려 안 해집어요. 요새 짧게 연애가 유행인가 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번 기수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안 입어요. 그래요? 연애고자 특집에 가깝지. 가깝지. 은행원들은 돈 아끼고 옷에 투자 안 함. 보통은 그렇다면 이 약간 옷을 잘 입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군인은 근데 비접점 부서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정유회사 그치 군인은 그렇지. 유니폼이라고 안 하지. 제복이라고 하지. 군인은 아니겠다 그러면. 유니폼이라고는 안 할 것 같아. 군인이나 경찰은. 그러면 은행원이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나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딱 마음이 접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이전에 모쏠 특집에서 모쏠이 되는 이유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지.
군무원은 애초에 유니폼이 없지 않아요? 군무원도 유니폼이 있어? 군무원은 그냥 자유복 아니야? 군복 입어요? 군무원도 군복을 입는구나. 예를 들면 약자에게 강한 모습. 그건 그 사람의 습성이니까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정의감도 있고 올바르고 근데 잣대가 높아. 이 사람의 스펙에 대한 그런 잣대가 아니라 그냥 이 영자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조심스럽게 사는 사람 같거든요. 보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서 상대에게도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이 높은 거랑은 달라요. 눈이 높은 거랑은 달라. 결혼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입체적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자 솔로 나라를 찾아왔다. 근데 평소에 입지도 않는 거. 다들 지금 약간 연애 고자 특집에 가깝잖아요. 모쏠을 프로로 따지면 세미 모쏠이잖아요. 지금 세미 프로 약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입지도 않는 거. 다들 조금 털털하고 좀 수더분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른 기수에 비해서 평균값으로 따지면 평소에 입지도 않는 치마 입어가지고 이제 옥수님이네요. 다들 이제 옥순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영철 씨가 제가 열심히 보고 있을게요라고 하면서도 이제 영철은 말하지 않지만 심박이 올라간다. 냉철한 분석을 하는 영철이지만 옥순 앞에서는 냉철함이 사라지겠죠. 운동선수라고? 진짜로 운동선수일까? 긴장했잖아요. 남성분들. 여기서 옥순의 등장을 가장 견제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정숙입니다. 여자들도 긴장하게 만드는 그 이름 옥순. 출연진 옥순 이름 부여되면 기분 좋을까요? 아니면 부담될까요? 이거를 기분 좋아도 기분 좋은 거 티내면 안 돼. 부담되게 생각해 하고 주변을 자꾸 살펴봐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견제가 들어올 거란 말이지. 옥순이라는 이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옥순 씨가 등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청초, 청순, 청아, 산소 같은 여자? 역대급 수식어 아니야? 지금까지 어떤 수식어보다도 가장 좋은 것만 모아놓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옥순 씨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수하고 꾸밈없는 느낌. 굳이 이렇게 설명을 쓰지 않아도 뭐 그렇게 이해가 되죠. 패널들 반응을 내가 넣지는 않았는데 패널들 반응이 순간적으로 경직돼. 기대했던 그런 계열의 외모는 아니라고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죠. 이제 광수 씨를 만납니다. 이따가 첫인상 선택에서 옥순 씨가 광수 씨를 고르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마중을 나왔고 이때 인상을 보면서 좀 내적 친밀감이 쌓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생각하고 있는 이름이 맞냐. 근데 자기 이름 모른다. 아직 모르지. 말을 해주든가. 옥순님이라고. 네, 인사를 하고 배 안 고프냐. 아직 괜찮아요. 청심환 먹고 왔거든요. 약간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 그런 멘트를 치고 있죠. 여기서도 물론 옥순님의 등장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는 거는 여기까지야. 정숙님까지. 물론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정숙님은 지금 옥순님의 등장으로 마음의 긴장도가 확 올라갔어. 지금 마음이 좀 두려워. 근데 이제 영숙은 어쨌건 여기서 정숙 씨에서 끝났으니까 대화를 여기 셋이서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게 되게 진득해서 배가 부르더라. 그냥 약간 반 농담처럼인데 영자 씨는 그거를 살짝 좋겠다 그것만 드시고 또 배가 불러서 나는 많이 먹고 나는 이렇게 좀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를 좀 편하게 해주고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영자 씨 그리고 순자 씨는 항상 원래 밝은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옥순 씨가 등장을 했고 여기서 인터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따가 뒤에서 나오지만 이게 2년 반 전이래요. 근데 2년 반 전인데 지금 옷이 똑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그냥 수수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얼굴도 예쁘시고 근데 인기 없어요. 연락하는 분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이지 얼굴 보고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한테 쉽게 안 넘어갈 듯. 그러니까 좋은 고집이 있지 좋은 고집도 있고 생각도 깊은 사람이지. 토익 만점. 그래서 토익 강의도 했었고 뭐 디보건대 아무튼 거기서 토익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쪽 분야로 언니도 이제 그쪽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나 봐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그 일이 이제 집안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게 뭔지 나오진 않았어. 세종시에 있는 무언가 그 일이고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쭉 해오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하고 이제는 요즘은 같이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할 거냐는 거에서 평생. 그러면 이제 그 약간 그 3대 보쌈 약간 이런 거잖아. 물론 식당인 것 같진 않아요. 식당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건 가업이지. 가업이 뭘지는 모르겠어. 근데 보니까 뒤에 보면 약간 공장 같은 게 있었고 저게 2년 반 전 영상이고 그리고 이 PD가 옥순 씨를 굉장히 좋게 봤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옥순 씨는 기본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차분하고 근데 물론 모르죠. 막상 이 솔로 나라가 시작됐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 그래서 말도 차분하고 어떤 감정적인 변화도 좀 많지 않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성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옥순 씨가 누군가를 좋아요. 관심을 가져. 그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옥순 씨의 반응을 보고 나 안 좋아하나 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엄청나게 어필을 한 건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을 거라고 예상은 들어요. 옥순 씨가. 옥순 영표는 표정이 웃질 않아서 약간 좀 무섭다는 느낌을 줄 수 있지. 이번 기수의 남자들도 전체적으로 연애 경험이 평균 값으로 치면 다른 기수에 비해서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전체 뭐 영호 씨나 광수 씨, 영철 씨
다 좀 그런 계열이잖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좀 두려워하지. 그러니까 약간 이번 기수는 누구를 골라도 꽝이 없는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배치를 하는 것 같아. 남자 출연자도 그렇고 여자 출연자도 그렇고 전체로 다 좋은 사람들을 그 PD 입장에선 좀 선별했다는 느낌이 들어. 며느리 프리패스상. 근데 그거는 실은 옥순 씨만이 아니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 며느리 프리패스상이 한두 명 빠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걸 바꾸면 좋겠다 싶어서 해보니까 매출이 100% 이상 늘었다. 2배 이상 된 거죠. 지금 좋은 신랑감 만나서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겠지. 그냥 올라오지 말고 하나 껴차고 올라와라. 뭔가 약간 장부 스타일이죠. 냉동 냉장 창고예요. 그러면 약간 음식에 관련된 그런 걸 수도 있겠구나. 아니 근데 또 먹는 거가 아니어도 그렇게 보존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확실히 경제적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얘기를 실은 되게 과장하지 않고 그냥 사실이겠지. 스마트한 분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유분방한 느낌이 나서 좀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도 사업을 하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분들이 좋다. 어쨌든 지금 사업을 물려받을 사람인데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이제 광수 씨와 영철 씨를 비추죠. 이런 게 다 복선으로 되더라고. 이 세 사람 간에 뭔가가 있겠지. 영철 씨, 분석가, 냉철한 분석가고 진짜 프로파일러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 옆에다가 얘기 안 해요. 그런 거를 그냥 재미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 그 우리 기수 복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그건 이제 영철 씨가 실제로 이제 뭐 프로파일러나 이제 그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뭐 다 마음에 드냐 이렇게. 약간 여기서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도 뭔가 냉철하고 똑똑하긴 한데 약간 허당끼 있어서 좀 귀여운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옥순과 광수님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둘 다 괜찮은 좋은 사람들이야. 뭔가 이번 기수에 전체적으로 다 좋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느낌이 드는데 내가 이게 16기에 대한 반사효과인지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게 나는 솔로에 이렇게 또 선별된 사람들이 모였네? 라는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또 더 괜찮은 사람들인 것 같아. 어째 옥수님 오고 나니까 되게 텐션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정숙님이 여기다 얘기하고 있지. 영자 씨는 지금 옥순 이거 접는 거 같이 챙겨주고 있고 주변을 잘 챙기는 사람이야. 지금 영자님이 막 큰 활약을 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영자님이 되게 인성이 바른 사람이다고는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들에 묻혀서 그렇지 이게 주변을 챙기는 모습이나 옥순 챙기는 거나 이따가 사과 자르고 떨어진 거 잡는 모습이나 이런 거 사과 자르는 모습 이런 걸 봐도 영자 되게 좋은 사람인데 여기서는 몰라보겠구나. 약간 그런 거에서 살짝 안타까움이 좀 있어. 영자도 실은 며느리 프리패스 상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직업 유추하는 거 보니까 이제 상당히 그 강한 모습을 또 많이 봤나 봐요. 예쁜 사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정숙한테 그냥 맞춰주는 거지. 근데 어쨌든 옥순이 견제되긴 하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현숙 씨 여기서 이제 오래 기다렸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는데 나는 이 장면이 되게 좋았어요. 둘이 케미가 잘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이 장면이었는데 이거 다 하려나? 잠시만요 하면서 내가 해볼 테니까 잠깐 기다려봐요 라고 하고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잠깐 뭐 비켜봐요. 제가 할게요도 아니고 안 되면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일단 메시지는 줬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 그리고 해낸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해. 그냥 이 짧은 과정이 두 사람이 케미도 잘 맞고 두 사람이 다 어느 정도 사회성도 있고 독립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 장면이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숙 씨도 물론 이게 뭐 이성적 매력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 근데 어쨌든 독립적이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라는 게 지금 약간 여기에서도 살짝 느낌이 있고 상철도 굳이 어떤 내가 상철은 좀 엄격하게 살아온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몰라. 그건 봐야 돼. 근데 상대를 그래도 좀 지켜봐주는 그런 면이 있구나. 그리고 뒤에 이제 우산 쓰는 그런 면도 좀 배려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이구나. 근데 그게 형제가 많으니까 남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그냥 상대가 할 때 내가 해줄게요도 아니고 해보세요 하고 또 해보고 해내고 칭찬하고 이런 과정이 되게 좋았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이 들고 옵니다. 언제나 스마일, 출구 없는 반전 매력. 그게 이제 뭐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얘기겠죠. 그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와 지금 출연할 때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갭이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살을 확 빼서 오셨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위해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온 거야. 그러니까 항상 웃고 있지만 실은 현숙님도 자신한테 굉장히 엄격하고 독한 면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의미의 독하다는 게 아니라 뭐 표독스럽다의 독한 면이 아니라 내가 정한 거를 해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온다고 저렇게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었을 텐데 살을 저렇게 탁 빼서 오기는 쉽지 않단 말이야. 야무진 사람이야. 야무진 사람. 주변 챙길 수 있고 자기 자신한테 엄격한 부분. 얼마나 사귄 거냐. 이것도 한 6개월. 근데 왜 헤어졌냐. 그 전 남자친구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욕망이 있는 거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이제 그런 삶을 살려고 설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그게 실패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은 공인 회계사, 그건 전문직이고, 스트레스는 운동이라던가 이제 춤, 시어머니 동네 자랑감 며느리상. 선생님도 실은 프리패스 상이잖아요. 뭐 굳이 아까 며느리 프리패스 상이라고 나왔지만. 그래서 이번 기수는 진짜 피디가 벼렀어. 벼르고 이게 여러 가지 모습을 넣으려고 했지만 진짜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제 첫인상간 사뭇 달라 보이는 댄서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친구도 응원을 하고, 학창 시절부터 열정 넘치는, 그래서 이게 뭔가 열정으로 대비되는 사람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지기 싫어하고, 그렇지만 또 주변에는 또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항상 웃으면서 대하는, 자기에게 엄격한, 머리 쓰는 일에 몸 쓰는 취미, 밸런스 잘 맞네요. 그럼 삶엔 균형이 중요해요. 이런 균형을 스스로가 잘 찾아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연애 같은 걸로 풀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결핍이나 아니면 힘든 부분, 스트레스 같은 거,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렇게 해소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그만큼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한테 의지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의지를 해본 적이 없고 의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 대해서는 더 숙맥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결혼이나 이런 것도 생각났냐? 결혼해야죠, 빨리.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거의 다 가서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점점 다른 게 괜찮은 사람들은 또 결혼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소개도 잘 안 들어오고, 이제 주변에서 괜찮은 사람이 이미 다 결혼했다, 이제 없다, 결박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17기라는 게 밝혀지고, 순자씨는 약간 이번 기수에 약간 마스코트 같은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렇게 뭔가 그 오프닝과 짤을 담당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탐정 영철의 말대로 17기였고요. 그렇게 이제 바로 첫인상 선택이 들어갑니다.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